KEFX에 이전될 미국 기술.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사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이전 작업을 시작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로키드 마틴은 우리 공군이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F-35 스텔스기를 구매하는 반대급부로 KF-X 개발에 필요한 21가지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8일 로키드 마틴 인력 12명이 지난달부터 KF-X 사업의 본계약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체계 개발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KEFX 개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해 수출 허가를 승인했고, 방사청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이들 기술 항목을 세분화한 수백여 개의 리스트를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가 전달한 세부 기술 항목 리스트 중에서 현 시점에서 이전의 시기와 수준, 범위가 확정된 항목들에 대해 1차적으로 구체화 작업이 끝나 이달 초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이전 구체화 후속 조치가 1차로 완료된 것이라며 KEFX 개발과 같은 대형 사업의 경우 사전에 기술 이전 내용을 모두 구체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인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고등훈련기인 T-50 개발 당시에도 12차례에 걸쳐 로키드 마틴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또 KEFX에 탑재할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체계 개발에 대한 중간 점검을 내년 2분기와 2018년 1분기 등에 걸쳐 2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1차 때는 레이더 안테나의 기능 및 성능을, 2차 때는 하드웨어 입증 모델 기능 및 성능을 각각 점검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 기술로 AESA 레이더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만약 개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국외 구매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일종의 대안인 플랜 B라기보다는 위험 관리의 한 가지 옵션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AESA 레이더 시제 제작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지난 10여 년간 AESA 레이더 개발에 몰두해온 LIG 넥스1을 제치고 한화탈레스를 선정한 바 있다. 방사청은 KEFX에 들어갈 엔진 기종도 조만간 선정해 6월에는 계약할 계획이다. KEFX 엔진 공급 입찰에는 유로제트와 제너럴 일렉트릭이 참여했다. 방사청은 내년 9월까지 KEFX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 1월까지는 상세 설계를 끝낸 뒤 이를 토대로 KEFX 시제기를 제작할 계획이다. 2. KEFX 본격 시동 이카이와 손잡은 로키드 마틴 기술 이전, 지분 투자 얼마나? 한국형 전투기 사업 우선 협상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확정됐다. 지난 2001년 3월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14년 만에 국산 전투기 시대가 가시화된 것이다. 우선 협상업체로 카이가 결정됨에 따라 로키드 마틴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KEFX 사업은 2025년까지 F-16급 이상의 고성능 국산 전투기 120대를 만들어 F-4와 F-5 등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개발비만 8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이다. 오는 2025년부터 120대가 전력화되는 KEFX는 KF-16과 기동성은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로 쌍발 엔진을 장착하게 된다. 쌍발용 엔진을 장착하기로 하면서 전력화 시기는 당초 예정인 2023년보다 2년 늦춰지기도 했다. 쌍발용 전투기는 단발 전투기에 비해 힘이 좋고 많은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쌍방 전투기의 최대 속도는 마하 1.97로 단발 전투기보다 빠르다. 하지만 쌍발기는 개발에 더 많은 비용이 들고 개발 이후 수출할 가능성이 단발기보다 작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제성을 감안해 단발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동력과 무장 능력을 감안하며 쌍발기가 낫다는 반론이 맞서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엔진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미국 로켓히 마틴사의 협조 여부다. 방사청은 차세대 전투기 3차 사업 과정을 통해 미국 로켓 마틴에서 전투기 개발의 핵심인 17개 기술을 확보했다. KF-X 탐색 개발을 통해 필요한 기술의 90%는 확보해놓은 것으로 방사청은 판단하고 있다. 부족한 기술에 대해서는 로켓 마틴과 전문 인력 지원, 전투기 기술 자료 등의 기술 이전 양해각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로켓 마틴이 합의한 기술을 이전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현금을 물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목표한 기술 이전이 달성될 확률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업체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항공기 체계 종합 개발 경험을 갖고 있는 카이는 T-50 시리즈 개발과 개량에서도 로켓 마틴과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도 긍정적인 면이다. 여기에 로켓 마틴은 한국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선정된 F-35 전투기 생산하는 데다 현용 주력기인 KF-16의 업그레이드 사업도 맡을 것으로 보여 한미동맹의 상징으로까지 불려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로켓 마틴이 쉽게 기술 이전이나 지분 투자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KF-X의 성공을 위해 미국 로켓 마틴의 지분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F-X 개발 비용 9조 원 중에 최대 2조 원을 투자하고 공동 수출을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로켓 마틴으로부터 투자 액수에 대한 대답이 아직 없다. 일각에서는 로켓 마틴에서 참여를 한다고 해도 개발비 외에 특별한 효과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T-50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이다. T-50은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로켓 마틴이 공동 개발한 제품이다. 로켓 마틴은 T-50 개발비의 13%에 해당하는 3천억 원을 투자했다. 대신 로켓 마틴사의 수출 네트워크를 이용해 마케팅을 하고 T-50을 일대 수출할 때마다 $150만 로열티로 가져가기로 했다. T-50이 막상 양산되고 수출 시장에 나오자 로켓 마틴의 태도는 변했다. 로켓 마틴과 손잡고 T-50 수출에 도전한 UAE, 폴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지금까지 수출에 성공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은 모두 우리 정부와 카이가 독자적으로 수출을 추진한 곳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폴란드의 경우 로켓 마틴에서 수출을 맡겠다고 나섰지만 막상 현지에서는 자사가 운용하고 있는 헥스리 방어 시스템을 팔기 위한 마케팅에만 열을 올렸다며 폴란드 수출 때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로켓 마틴 입장에서는 급성장하고 있는 카이를 견제할 것이라면서
카이의 기술 이전은 물론 마케팅까지 해줄 경우 호랑이를 키우는 꼴이어서 KFX 사업에서 얼마나 기술 이전을 해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